박진 교수님께서는 최영식 소장하고 이필상 교수님하고 사이한 중간적 입장인 것도 같으면서도 다른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우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한국 경제가 위기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갖는 그 항상적 위기 상황의 그 일반성이 있는 것이고, 그 일반성에 한국 경제가 갖는 또 특수성이 결합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투자와 소비의 부진에서 저는 투자가 이 노동자들의 과격한 노동운동의 요구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외국 자본이 과도하게 한국의 주요 대기업을 장악하고 은행을 장악함으로써 투자가 부진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들이 이 고도의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급격하게 진행시키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저임금 노동자와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의 위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느 때보다 더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이 아주 선명하게 되겠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주 열띤 토론이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벌써 말씀하셨지만은 위기란 쪽하고 위기라고까지 볼 수 없다는 쪽하고 또 위기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한국 경제 위기라고 이필상 교수님하고 영우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말씀 풀어나가시죠. 좀 전에 말씀하시고 좀 부연해서 하시죠. 예, 제가 하죠. 예. 경제는 마치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 경제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고 또 하나는 소비입니다. 투자가 돼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가 생겨야 국민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소득을 벌어야 그 돈 가지고 빚도 갖고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가 돼야 물건이 팔리니까 또 기업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고용, 소득, 소비, 이것이 순환 체계를 구축하면서 계속 도는 것이 경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의 엔진이라는 것이 결국 투자와 소비인데, 그것이 지금 다 상당히 기력이 상실했다는 겁니다. 투자 같은 경우 보면은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투자할래야 할 것이 별로 없다. 돈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또 지금 전국 규제가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업하기 상당히 어렵다.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꾸 투자를 안 하고 자꾸 움츠린다 하는 것이 이제 이유가 돼서 투자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나마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 투자할 여력조차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 쪽에 또 하나의 엔진이 바로 소비인데, 소비도 지금 실업자 많습니다. 또 부채 많습니다. 신용불량자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득주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 일반 서민들은 돈을 쓸래야, 소비를 할래야 할 돈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쪽 축이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경제가 제대로 돌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배가 가다가 엔진이 지금 자꾸 꺼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다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이렇게 젊은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거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지금 처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뭐 반론 재반론 하시는데, 어디 최 소장님 예. 말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 공동화 문제가 아마 가장 큰 현안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경제 부상과 엇갈려서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판단은 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관적이고 어두운 면만 본다면 우리나라 분명히 산업 공동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들이라는 게 우리 국민소득 5,000달러에서 12,000달러 산업 시대였던 때의 그 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민소득 13,000달러 시대에는 적응할 수 없는 산업들입니다. 그건 오히려 빨리 그 중국이나 기타 여러 후발국에 보내줘야 합니다.
서유럽의 경우에도 산업 공동화를 촉진을 잘 시킨 나라일수록 경제가 번영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만약에 산업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수출 호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출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수출 금년에 35%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20% 이상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전해에 7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27개월 동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호조를 보인 거는 삼저호황이라던 1980년대 후반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35% 그 수출 증가율이라는 것은 1960년대에나 나타날 법한 아주 고도 수출입니다. 그래서 산업 공동화라는 것은 한 면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출 물량이 지금 6개월 혹은 12개월까지 밀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투자할 곳이 없다 그러는데 그런 업체들 지금 밀려 있는 주문 소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요? 지금 삼성전자가 10조 원 가까이 돈을 벌었다는데 그 버는 곳에다 투자하면 됩니다. 돈 벌 곳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불안해서 못하는 것일 따름이지 지금 우리 기업들 매년 투자 그러니까 이익률이죠. 기업 경영수지 이상의 이익이 매년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 교수님께서는 이자 보상 배율 또 이자 보상 배율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3분의 1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30년 전, 4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 지금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업체들은 진즉 30% 이상 망했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업들의 독특한 회계의 관행, 못된 겁니다만은 그런 것의 이면이지 이게 진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투자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조를 찾고하는데 지금 매수는 놔둡시다. 매수는 어차피 중요했으니까 잘 나가는 쪽 봅시다. 수출해서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 내내 대기업 수출만 잘 된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제품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 수출보다도 무려 10% 이상 높습니다. 중소기업이 25% 증가했다면 대기업은 15%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아니, 지금 여러 가지 한꺼번에 얘기되면은, 투자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번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투자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을 벌지만 안 되는 이유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량 기업을 거의 다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45%라고 하지만, 실제는 70%죠. 내부 거래, 안 되는, 내부 거래가 되지 않는 30% 정도 빼고 나면은 70% 주식에서 45%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이 보면은 거의 외국 자본 지분이 이제 50%가 넘는데, 지금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서 행태를 보면은, 유산 감자라든가 고배당이라든가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럼 그렇게 고배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주가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면 대주주의 이해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주식 가격을 상승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대주주의 이익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 한국 은행을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대 대기업에서 봤을 때 30에서 31에서 100대까지는 물론이고 일반 중소기업이 은행에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의 은행들이 전부 가계대출 소매금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이다라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침
이제 투자 부진한 이유, 이게 사실 이것이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왜 투자가 이렇게 안 되나? 수출은 잘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의 취약한 부품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이 잘 되는 것은 대개 IT, 컴퓨터, 자동차, 조선 이런 이제 분야들이 5개 분야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출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부품 산업을 부품을 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따라서 잘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예컨대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수입 의존도가 45%입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9%입니다. 91%를 자체에서 부품 조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그걸 대기 위해서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본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부품 생산 제조업체만 잘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품 산업 구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최근에 특히 선도 산업으로 등장한 이 IT 분야가, 무엇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작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중소기업의 투자가 사실 격감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현재, 2003년, 작년의 예를 보면요. 상장사들의 설비 투자 증가율은 35%를 넘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기업들, 상장사들은 대개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첫째 이유, 아까 말씀드린 부품 산업 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중소기업에게도 사실은 다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3년 동안에 누가 투자를 제일 많이 했는가, 투자 중과율이 누가 제일 높았는가 하는 것을 기업 규모별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가장 빠른 설비 투자 증가율 속도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위기가 끝나자마자인 1999년부터 중소기업은 당시에 IT 화랑의 바람을 타고 급격한 과잉 투자에 나선 겁니다. 그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투자가 부진한 것은 중소기업이 과거 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 해온 스스로 파놓은 과잉 투자의 물결 속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품 산업으로의 연계가 이제 취약한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과거 정부의 지나친 IT 부품 조성의 한 요인, 한 그늘이기도 합니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 중소기업의 투자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해외 투자 때문이다라고 우리 허영구 대표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외국 자본은 지금 중소기업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되게 상장사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외 투자 때문에 우리가 현재 투자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35%의 높은 설비 투자율을 이미 대기업은 보였거든요. 투자가 안 되고 있는 건 중소기업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좀 현실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